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에도 옆자리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잠에서 깨진 않으셨나요?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 조심스럽게 열리는 방문 소리,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소리.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면 다 저런가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집안의 기둥이었고 산을 호령하던 남편이었기에 그 뒷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여도 그저 세월의 훈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남편은 벌써 3번째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 물음에 남편은 그저 물 한 잔 마시러 나왔어라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깊은 피로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잠기 밝은 남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남편의 밤잠,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건강의 경고와 그것을 극복해낸 우리 부부의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로 68이 된 제 남편은 은퇴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은퇴 후에는 그저 편안하게 쉬기만을 바랐죠. 처음엔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라며 웃어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낮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개운하게 잤다는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도 눈 밑은 늘 검게 그늘져 있었고 좋아하던 등산도 귀찮다며 사양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든 남편을 보았습니다. 입가에 침까지 흘리며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잠이 아니라 지독한 수면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조각난 수면이 남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저 피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는 사실을요.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의 모습에서 낯선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라면 능숙하게 집어들었을 젓가락을 자꾸만 떨어뜨리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듯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불편해요? 병원 한번 가볼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남편은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사람 무안하게 왜 그래?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자존심 강한 남편에게 자신의 쇠약함을 인정하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새벽 1시, 3시, 그리고 5시.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소변이 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편이 겪는 수면 부족이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경계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던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노후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결국 억지로 남편을 끌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남편의 검사 결과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사모님, 남편분의 야간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고 무엇보다 높은 혈당 수치가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젓가락질이 서툴렀던 건 지속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 피로와 당뇨 초기 증상이 겹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을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야간요가 하룻밤에 2회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질병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방광이나 전립선
혹은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둘째, 야간요는 치매와 심근경색의 지름길입니다. 밤에 자꾸 깨면 뇌에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중단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인지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셋째, 고령자에게 야간요는 낙상의 주범입니다.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삶의 질이 수직 하락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고치면 돼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가 기적을 만들더군요. 우선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엄격히 조절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저녁 식후 과일이나 차 한 잔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신 낮 동안에 충분히 물을 마시도록 유도했죠. 둘째,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는 독과 같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셋째,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30분간 맨발 걷기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면 방광을 받쳐주는 힘이 생기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신경 쓴 것은 남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그만 가라고 핀잔 주는 대신 여보, 오늘 밤은 훨씬 편안해 보여요 라며 격려했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에 3번씩 깨던 남편이 이제는 1번 혹은 아침까지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일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멍해지던 증상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우리는 다시 함께 등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다시 조립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 부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밤마다 고독하게 어둠 속을 걷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라며 외면하지 마세요. 그 뒷모습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고통과 건강의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노후를 바꾸고 한 가정의 웃음을 되찾아줍니다. 오늘 밤 남편의 머리맡에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자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깊은 잠처럼 평온하고 맑은 아침처럼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품격은 매일의 지혜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밤이었습니다.